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새학기부터 온 동네 초등 돌봄이 본격적으로 실현됩니다. 일하는 부모님과 또 일찍 끝나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지금까지는 학원뿐이었는데요. 정부가 초등 돌봄 공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나온 제도고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할 제도이기도 한데요. 네. 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이가 이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럼 이제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걸 방법이 없어요. 생각보다 빨리 이제는 하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초등 돌봄 공백이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 보니까요 우리나라 저출생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이런 초등 돌봄을 뽑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초등 돌봄 공백을 메꾸는 것이 정말 국가적인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나선 거죠. 이 맞벌이 가정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니까요 2025년 상반기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봤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와 동거하는 15세에서 54세의 기혼 여성 고용률이 64%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포인트 더 오른 겁니다. 점차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얘는 초등 돌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사회 진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초등 돌봄에 이제는 케어를 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거고 학교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학교가 정말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뛰어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교를 통한 초등 돌봄 케어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학부모님들에게 서베이 조사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돌봄 희망 학부모의 81%가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을 하셨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학교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초등 돌봄 케어 서비스들이 더더욱 이제는 희망하신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게 이제는 또 하나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이제 발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같은 초등 돌봄 공백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학교 여건만으로는 초등 돌봄 공백을 다 메울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나서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초등 돌봄 케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중앙 단위의 온 동네 초등 돌봄 이제 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초등 돌봄, 온 동네 초등 돌봄을 이제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돌봄 내실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와 이제 성평등부 같은 경우에는 마음 돌봄 내실화라고 해서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이런 것들을 이제는 프로그램을 잘 갖춰지게 되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협력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사례 발굴해서 지원하는 이런 어떤 온 동네 돌봄 교육 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역에서의 이제 온 동네 돌봄 이런 교육 협의체도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구성 운영을 좀 봤더니요. 이 전체 광역이 있습니다. 한 17개 광역이랑 그다음에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별로 이제는 지역 협의체를 이제 구성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는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권을 많이 줍니다. 자체 내에서 이런 초등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는 구성 운영 방식은 지역별로 자율화되도록 이번에 이제는 정해놨고요.
필요시 이래 학교별로 현장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이 초등 돌봄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온 동네 초등 돌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운영 지원도 합니다. 단순히 이제는 비용 지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경비 일부를 특별 교부금으로 이제는 지원을 하는데 2026년도 예산안을 봤더니 한 100억 원 정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초등돌봄의 운영 시스템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 한 동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름도 잘 지은 것 같고 또 각 부처들 그리고 지자체들이 다 나서게 되는데요. 그러면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을 하기로 했다면 이제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할 텐데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제 이제는 학교 돌봄 교육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실제 이런 초등 돌봄과 교육의 성공 사례 아니면 모델들이 사실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제는 초등 돌봄, 그러니까 온 동네 초등 돌봄에 대해서 기대치가 커지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공간 연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초과 수요 분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강화를 합니다. 한마디로 초과 수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역과 학교가 이렇게 같이 각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협력 체계를 마련하게 되고, 특히 학교에 유휴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자체, 학교, 협력, 돌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도 이제는 분산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돌봄 운영을 이제는 학교에서 지역 공간을 활용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기관의 프로그램을 지역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간대별로 역할 분담을 하는데 이런 거죠. 학기 중에 오후에는 학교가 담당하고 저녁, 방학, 주말 또한 시간대 외에 그런 어떤 일시 긴급한 상황은 지역 돌봄 기관이 이제 담당해서 이제 케어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상별로 역할 분담을 합니다. 대상별로 본다 그러면 학년별이 있고 이제는 거주 부분이 있을 텐데, 먼저 학년.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담당하게 되고 그 외 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돌봄 기관이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접근성에 따른 구분인데 어디에 사느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거주지 인근에 이용 가능한 돌봄 기관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는 돌봄을 받는 거고, 없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학교가 주가 돼서 이제 돌봄을 하게 되는, 이렇게 공간도 연계하고 시간대별로 나눠서 케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시스템이 고도화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실제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이제는 더 확대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든든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센터라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던가 더 확충돼야 할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이 이제 내실화 부분인데요. 이런 내실화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교육청이 이제 나서서 하고 있는데, 온 동네 돌봄 교육센터 지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돌봄 교육센터가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8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15개 센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올해 국가 특별교부금 140억 원을 또 지급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잘 마련되어 있죠. 특히 내실화 부분을 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초등 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1, 2학년에 대해서 3시 학교를 이제 보장하게 되는 부분도 확실히 이제는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희망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후 같은 경우가 이제 돌봄이라든지 교육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게 됩니다. 이게 희망을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보장해 주고요. 여건에 맞는 아침, 저녁, 방학중 돌봄, 교육, 틈새 돌봄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런 부분인데, 학교별로 여건에 맞는 급 간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이제 신설 사업이긴 한데 농식품부가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돌봄 참여자들 중심으로 해서 주 1회 내 간식을, 그러니까 간식도 과일 간식입니다. 이거를 이제는 무상 제공하게 됩니다. 이게
2026년도에 신설된 제도인데 아쉬웠습니다. 저는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간식도 못 먹게 됐는데 근데 너무 좋은 제도예요. 아이들한테 정말 이렇게 신선한 과일을 준다는 게 저는 정말 잘 나온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학교 돌봄에 대해서 내실화 부분도 지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네, 일종의 뭐 학교 시간도 보장해주고 부러워하시니 간식까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만족할 만한 내용인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1, 2학년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돌봄이 제공되고 있는데 3학년 이상부터는 방과 프로그램 운영 개시 전에 약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3학년 이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우처를 이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초3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권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건데 바로 이제 바우처 도입입니다. 2026년 1학기부터 이제 초3 학생에게 연간 50만 원의 이제 바우처를 주게 됩니다. 이거 현금 아닙니다. 예, 바우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육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마련했고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방과후 프로그램에 쓰는 비용을 이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부모의 교육비의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2025년 기준을 봤더니 2025년도 42% 봤더니 한 그 정도가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참여율이었거든요. 근데 2026년에 와서는 60%까지 이제 확대할 것으로 이거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3학년의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더 확대될 것이다 보고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학부모가 희망 프로그램을 지정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 바우처를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여건이라든지 지역 돌봄에 맞춰서 내가 이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6개 시범 교육청이 있습니다. 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 연계 시스템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우처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고 아직 이 제로페이가 구축이 안 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는 도입을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또 확대가 됩니다. 이런 바우처에 대해서 교육청별로 이제는 맞게 사용 범위를 더 확대가 되는데요. 이제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쓸 수 없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제도가 나와 있고, 그래서 자율수강권과 통합하는 추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게 2016년도 이제 이 바우처를 지급을 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아마 초등학교 4학년까지도 좀 확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결정은 올해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해볼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더 나아가서는 뭐 고학년까지도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부가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초3까지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과후 프로그램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방과후 교육, 돌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해지고 또 정말 들을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예요. 이제 학생들에게 맞는 강사진을 구축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무엇보다 네. 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잘할 수 있느냐 부분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 이 라이즈라고 있습니다. 이 라이즈가 뭐냐 그러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거든요. 이게 이 라이즈랑 연계해서 이런 돌봄이라든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 라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는 프로그램을 다양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일단 지역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뭐 강사를 발굴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한 가지 요즘에 이제는 인기가 있는 AI 프로그램 같은 것도 발굴해서 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도입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부는 강사를 모집하기 어려운 소외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 이제 강사를 이제는 줄 수 있도록 강사를 이제는 배치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번에 이제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관계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게 되고 지자체들도 이런 라이스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특정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학교에 도급하게 되는 역할을 이제 담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특색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 부분인데 개인 강사 연수 운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방과후 그 강사들이 있는데 이런 강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거점 대학들이죠. 지역 대학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 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게 되고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요즘에 AI 디지털 쪽입니다. 이런 것들 연수를 통해서 이 방과후 아니면 돌봄 강사들의 퀄리티를 높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과 양을 더 확대하게 된 부분도 이번에 나와 있고요. 특히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제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강사도 발굴을 하지만은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더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프로그램 매칭 플랫폼, 늘봄 허브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와 프로그램 모두 다 매칭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성해서 뭐 양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질적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뭐 아무리 좋은 강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도 소외 지역에 이게 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외 지역이라든지 이주 배경 학생 밀집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강사가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지금 공문을 보니까 신안군이라든지 완도군 이런 쪽입니다. 이미 이쪽에 대해서 소외 지역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범 사례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범 사례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돌봄이라든지 방과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 돌봄과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등 돌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고 난 뒤에 이후에 또 부모님이 데리러 올 수 없는 아이들이 훨씬 많거든요. 요즘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근데 안전에 대한 걱정이 분명 드실 것 같은데 관련된 대비책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이게 방과후라든지 돌봄 서비스를 받다가 제대로 이제 오는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일단은 지금 학생들의 환경 조성, 그러니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안전 보장 프로그램인데, 먼저 보는 게 귀가 안전이겠죠. 일단 원칙은 그겁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일단 보호자가 와서 데리고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건 대원칙입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되 실제적으로 이제는 학교 여건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보호자 동의 시에 자율 이제는 학교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원칙을 적용하되 학부모들의 동의를 이제 있다 그러면 자율 학교도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은 사회 서비스 노인 일자리와 연계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교가 좀 힘들거든요. 귀가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런 그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이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의 활용해서 이런 일자리도 만들고 안전한 학교도 되고 귀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1교 1명 이상 배치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인력 채용 부담도 이제 완화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공 사례가 경남 남해 아이비터 이렇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실제 여기에서 이런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실효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는 학교 밖 안전도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 돌봄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교육청에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따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라든지 학교 외에서라도 초등학교 저학년들 또한 돌봄과 케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정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가구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지는데요. 이번 달에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육부에서 이제는 진행을 하는데요. 바로 초등고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 초등고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은요, 신청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3월 20일인데요. 이게 집중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이제 신청을 꼭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게 이제 대면이죠. 방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방문이 힘들다. 그럼 복지로 빼놓을 수 없겠죠. 복지라든지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그 지원 비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엄연히 다르거든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비 지원은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죠. 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80% 이하 분들이 이제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활동비를 받고 아니면 고교 학비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비, 그다음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회비 이렇게 이제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급여에서 교육활동비 지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만 원쯤 되고 중학교는 한 69만 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6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연 1회 이제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카드, 선불, 간편 결제를 통한 바우처 형식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교육급여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비 지원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겠고, 신청 기간에 맞춰서 꼭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